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보셨습니까? 다주택자의 눈물보다 청년들의 피눈물이 더 아프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개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런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사법개혁 추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불공정한 특권 구조를 깨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겁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걸 개혁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저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 폭탄을 던지는 방식으로는 절대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급만 위축시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사법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질은 결국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정작 현 정권의 실세라는 김현지 실장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적 정의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겁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급격한 규제 강화가 시장에 미칠 부작용, 예를 들어 거래 절벽이나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법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개혁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개혁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 그 동력을 잃기 쉽습니다. 보수님께서 현 정부의 경제 운영을 비판하셨는데 그 부분이야말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과 동시에 그런 비판을 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력, 이 두 가지 모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실패한 게 맞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증시만 인위적으로 띄우니 온 나라가 자산 투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실하게 노동해서 돈 버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러니 나라 망해서 부자들이 한국을 탈출한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무능하다고요? 거대 여당이 입법 독재를 휘두르며 모든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데 소수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솔직히 저희 진보 진영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의도와는 다르게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처럼 내부 갈등으로 나를 세우며 아무런 대안도 제시 못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가의 방향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이라도 합니다. 야당은 그런 모습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입니다. 정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를 홍보하지만 자영업자나 월급 생활자들의 삶은 왜 더 팍팍해지는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설득력 있는 설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야당 역시 입법 독재라는 구호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민생 대안을 제시하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코스피가 오르면 뭘 합니까? 그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봐야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지수가 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과연 건강한 상승세일까요? 그리고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이슈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은 국민 저항권을 외쳤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작 민주당 의원들의 퇴직금 꼼수 같은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중잣대가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5,200선을 넘은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말처럼 일만 시대를 기대할 만큼 시장이 현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걸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회 문제를 외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강훈식 의원이 지적한 공공기관의 노동도둑질 같은 퇴직금 꼼수 문제, 당연히 바로잡아야죠. 법 앞에 평등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광훈 목사 건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김건희, 윤석열, 김어준, 유시민이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식의 황당한 음모론까지 나오는 걸 보면 보수 진영이 얼마나 위기감에 몰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코스피 상승은 글로벌 유동성, 기업 실적, 그리고 정부 정책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이를 특정 정부의 공이나 과로 단정 짓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회적 논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해석을 앞세우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슈들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번져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 논의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개혁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쓰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계십니다.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길에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개혁은 계약일 뿐입니다. 포퓰리즘 정책과 정치 보복성 사법 개혁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주를 멈추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정치적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여야 모두 극한 대결을 멈추고 산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줄 때입니다.